이번 강의는 척수 손상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널 코드 인절이라고 하는 척수 손상은 가벼운 플렉션, 익스텐션, 굴곡과 신전으로 인한 손상에서부터 영구적인 사지마비를 초래하는 완전 척수 절단까지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척수 손상이 되면 운동 감각 및 반사 기능 장애, 장과 방광 조절에 손상이 일어나고 역할 상실, 신체상과 자아 개념의 변화와 관련된 감정적, 행위적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잠정적인 방해, 가족의 역동성 변화, 직업 상실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 재활과 장기간 병원 생활로 인한 높은 비용이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원인을 보면 외상이 흔한 원인이죠. 자동차나 오토바이 사고, 폭행, 낙상, 운동시 사고, 그 중에서도 축구, 다이빙, 스키, 번지점프, 혹은 파도 타기 같은 서핑, 그런 것 등이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위험성이 가장 높은 연령층이 가장 활동적인 남성들, 그러니까 16에서 30세 사이의 젊은 남성이고 척수 손상 환자의 80%가 남자입니다. 노인층에서 척수 손상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대부분 노인층은 낙상과 관련이 있죠. 음주나 약물의 사용, 안전벨트의 미사용 등이 척수 손상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발생 빈도가 가장 흔한 부위가 C1에서 2, C4에서 6, T, 흉추죠. 11에서 12, L, 유추 4, 5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다른 척추보다 움직임의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경수 손상이 한 50% 이상이고 대부분의 척수 손상은 외부 손상에 의해서 초래되지만 척추의 협착이나 관절염, 골다공증과 같은 만성 질환에서 척수 손상의 위험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병태 생리는 1차 손상과 2차 손상으로 나누는데 척수 손상은 뼈의 이동에 의한 척수 압박, 척수로 가는 혈액 공급의 중단 또는 척수의 당겨짐에 의해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1차 손상을 보면 긴장이나 열상으로 축삭에 발생하는 초기의 기계적인 파열입니다. 척수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잘리거나 당겨지고 뼈에 의한 척수 압박으로 발생이 되는데 총상이나 좌상과 같은 관통상으로 인해서 찢어지고 횡절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손상의 종류를 보면 첫 번째가 척수 진탕이라고 해서 코드 컨큐전, 축구 같은 스포츠와 관련된 손상이죠. 심하게 부딪히거나 밀렸을 때 발생이 됩니다. 병리학적 변화는 없지만 일시적으로 운동이나 감각이 소실이 되고 기능장애는 한 24에서 48시간 내에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죠. 척수 좌상, 코드 컨튜전이라고 해서 좌상은 흔히 압박에 의해서 발생이 돼요. 척수 내 출혈은 피멍과 부종을 일으킵니다. 척수 열상, 코드 라세레이션, 총상이나 자상 같은 관통상으로 척수가 찢어질 수가 있어요. 칼에 찔리는 거죠. 자상이 척수가 실제적으로 찢어지면 영구적으로 손상이 옵니다. 척수 절단, 코드 트랜섹션, 척수의 완전 또는 불완전 절단은 손상받은 수준 이하의 신경학적 기능 상실이 옵니다. 혈관 손상, vascular injury, 척수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의 손상은 혈류를 감소시키고 허혈을 초래합니다. 관류가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면 세포가 사망하고 영구적인 손상을 초래하죠. 2차 손상은 초기 손상 후 점차적으로 일어나는 손상을 말하고 세포의 화학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과정을 보면 근원적인 문제가 발생한 지 수분 내에 시작이 되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2차적인 손상 과정은 척수의 회백질과 백질의 구조적인 변화를 초래해요. 수초가 파괴되고 신경 조직에 상처가 나고 또 낭성 공동이 형성이 되는데 회백질 전체로 출혈이 퍼지면서 지방의 용해 효소와 단백질 용해 효소가 손상받은 신경원으로부터 방출이 되고 부종이 증대, 탈수초와 괴사가 일어납니다. 만약 허혈이 장기화되면 몇 시간 내에 백질과 회백질 괴사가 시작이 되죠. 24시간 이내 손상 부위를 지나가는 신경 기능은 상실이 됩니다. 24시간 이내에 백질로 순환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회백질 순환 감소는 계속될 수가 있어요. 부종은 손상 부위 위아래의 2개 분절까지 확장되기에 손상 범위는 일주일 정도 지나야 할 수가 있습니다. 손상에 대한 반응으로 염증성 매개체가 방출이 되면 모세혈관 투과성이 증가해서 부종이 초래되고 혈관 활성 물질인 노에피네프린, 세로토닌, 도파민 등의 수준이 높아지면 혈관의 경련과 미세순환 장애, 저산소혈증을 일으킵니다. 척수는 혈관 경련에 적응하는 능력이 적어요. 그래서 24시간 내에 부종이 생기면 영구적인 손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조직이 팽창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2차적 부종은 굉장히 해롭고 이 척수의 압박과 손상 부위의 위아래로 부종이 심해지면 국소 빈혈이 심해집니다. 척수 손상에 의한 신경학적 손상의 확대는 1차 손상, 즉 국소빈혈, 저산소혈증, 미세출혈, 부종에 의하고 2차 손상은 시간이 경과되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회복에 대한 가장 정확한 이유는 손상 후 72시간이 지나야 알 수가 있습니다. 조직의 재생은 3에서 4주 걸리는데 식균세포가 손상 후 36에서 48시간 안에 출현하고 10일 후에 퇴화된 신경원은 제거가 되고 출혈은 흡수됩니다. 궁극적으로 손상 부위는 세포가 없는 콜라겐 조직으로 대치가 되죠. 그러면서 수막이 두꺼워집니다. 두 번째는 척수 쇼크와 신경학적 쇼크가 일어나요. 스파이널 샥과 뉴로제닉 샥은 척수 손상의 생리학적인 후유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척수 손상 환자는 척수 샥을 경험할 수 있지만 뇌와 척수 사이의 연결이 교란됨으로써 신경학적 쇼크는 경수 또는 흉수 상부 T6 이상의 손상받은 환자에게서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파이널 샥 같은 경우에는 손상받은 부위 이하의 일시적인 반사 상실과 관련이 있고 척수 손상 환자의 50% 정도에서 손상 부위 이하의 감각 소실, 반사 상실, 이완성 마비, 방광, 장운동, 발한, 혈관 운동 장애의 일시적인 신경학적 징후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척수의 쇼크는 일반적으로 한 7일에서 10일간 계속이 되지만 때로는 몇 시간에서 몇 주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3에서 12주 후부터는 이 샥이 강직성 마비로 변화하면서 반사도 항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척수 샥으로부터 회복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항문 반사나 구해면체 반사의 회복이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발기 반사의 회복도 조기 회복의 지표가 될 수가 있죠. 척수 샥이 있어도 적극적인 재활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신경학적 샥은 혈관의 교감신경 분포의 손상으로 일어나는 혈관 확장이 원인이 됩니다. 연수에서 혈관 수축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으면 교감신경의 신경자극 전달이 차단되고
교감신경계의 기능장애로 혈압 자동 조절이 상실이 되어서 말초혈관 확장, 정맥환류, 심박출량을 감소시키죠. 말초혈관 확장으로 사지는 따뜻하고 건조하고 외부 상태에 쉽게 반응하는 체온, 저혈압과 서맥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서맥은 신경학적 샥과 혈량 감소성 샥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완성 마비가 오고 마비된 부위에 발한이 없기 때문에 발열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횡격막 신경의 상실로 호흡부전, 저체온증, 마비성 장폐색, 요정체 핍뇨가 올 수가 있죠. 신경학적 샥은 손상 직후 며칠 내에 나타나고 10일에서 2주 사이에 안정되기도 하지만 보통 4에서 6주 지속이 되고 손상 부위에 따라서 다릅니다. 세 번째, 척수 손상의 분류. 척수 손상의 가장 흔한 원인은 척수에 미치는 힘의 감속과 가속으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척수의 움직임으로 초래되어서 발생을 합니다. 손상기 전 골격과 신경학적 손상 수준, 그리고 손상의 완전성이나 정도에 따라서 분류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손상 기전을 보면은 과굴곡, 과신전, 굴곡회전, 신전회전, 그리고 압박인데 그 중에 굴곡 회전 손상은 척추를 안정시키는 인대 구조가 찢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불안정하고 심한 신경학적 결손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과굴곡 손상. 자, 그림을 보면 23-55 A에 이게 과굴곡 손상이에요. 갑작스러운 감속의 결과로 정면 충돌할 때 발생을 합니다. 머리와 목은 과다하게 앞으로 굴곡된 후 후방으로 과신전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부딪혔다가 뒤로 과신전 될 수가 있죠. 자, 이럴 경우에 과굴곡은 인대파열, 추간판의 골절 또는 탈구를 초래합니다. 이때 척수 연결성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출혈, 부종, 괴사가 일어나고 호발 부위가 특히 C5에서 6이에요. 두 번째는 과신전 손상이에요. 그림을 보면은 힘의 방향이 이제 뒤로 가는 거죠. 차 호미를 들이받치거나 낙상으로 턱이 심하게 맞는 것 같은 가속 손상으로 옵니다. 대부분의 경수의 중간에서부터 하부까지 흔히 침범이 되는데 전종인대가 파열이 되고 척추가 골절되거나 아탈구되고 추간판이 파괴가 될 수가 있어요. 척수의 완전 절단은 과신전 손상으로 올 수가 있고 호발 부위는 C4에서 5, T12에서 L1인데 편타성 손상이라고 있어요. 윕 래쉬 인저리. 이거는 과신전 손상의 덜 심한 형태로 나타나는 건데 척추나 척수의 손상은 없지만 소프트 티슈, 연조직의 손상을 입는 것을 편타성 손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압박 손상. 자, 엉덩방아 쪘을 때 힘의 방향, 그 다음에 꼬꾸라졌을 때의 힘의 방향. 이게 압박 손상이죠. 그래서 보면은 심한 수직력에 의해서 척추 골절이 어떻게 돼요? 부서지거나 혹은 파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수와 흉요수에 흉추나 이제 유추 수에 흔하게 오면서 다이빙 또는 추락사고 시 머리가 지면에 직접 닿아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번지 점프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회전 손상 봅시다. 그림.
이 D가 회전 손상이에요. 자, 회전 손상은 제일 위험하다고 했죠? 머리나 목에 과격한 측면의 굴절이나 비틀림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 탈골골절, 인대가 파열되는 것은 척수를 매우 불안정하게 할 수가 있어요. 연조직의 손상은 1차적 손상입니다. 관통 손상. 우리나라는 이제 총기 손상은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근데 미국은 굉장히 많죠. 근데 칼로 인해서 또 관통이 될 수가 있죠. 칼이나 총알이 척수에 직접 접촉해서 발생하는데, 총상은 특히 속도 때문에 척수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칼로 인한 상처보다 더 많은 손상을 입게 되고, 또 자상이나 열상 또는 압박에 의해서 손상받을 수가 있어요. 자, 척수 손상의 손상 기전에 대해서 했고, 그러면 척수 손상의 손상 수준을 보면은 골격의 손상과 신경학적 손상 수준으로 설명이 될 수가 있죠. 손상 부위를 지칭할 때는 척추 부위로 표시하는데, 예를 들어서 C6 척수 손상이라고 하는 것은 6번째 경추 부위의 손상을 의미합니다. 골격 손상은 척추뼈와 인대에 가장 많은 손상이 일어나는 척추 손상인데, 골격의 손상은 X선 촬영에 의한 척추 손상을 참조로 하고, 또 신경학적 손상 수준은 양측 감각과 운동 기능이 완전한 척수의 아래 분절부터이죠. 감각 기능은 정상 감각이 있는 피부 영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피부 분절을 이용해서 평가를 하고, 운동 기능은 중력에 대항하는 전체 운동 범위와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근육을 확인하기 위한 근육 분절 검사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손상 수준은 유연성이나 움직임과 연관되어 있고, 경수와 요수가 가장 흔해요. 사지마비 혹은 하지마비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사지마비는 경수 손상으로 팔과 다리, 가슴, 장과 방광의 기능이 상실이 되며, C4 이상 손상은 횡격막과 늑강근으로 가는 신경 지배의 상실 때문에 손상 후 즉각적인 호흡 구조가 없으면 호흡부전으로 사망을 할 수가 있어요. C7, C7 손상은 어깨, 팔꿈치, 손목을 들어 올릴 수 있고, 손의 기능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하지마비는 흉수, 요수, 천수의 손상으로 다리, 장, 방광 기능이 상실이 되지만, 사지 기능이 있어서 의자차나 목발과 보조기를 움직일 수는 있어요. L5 손상 같은 경우에는 엄지발가락은 신전되고 발목은 배굴할 수가 있지만, 항문 주위와 장단지, 발 뒤꿈치나 작은 발가락의 감각은 상실될 수가 있습니다. 척수 손상 후 호흡 기능은 손상 수준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고, 특히 경수 손상 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모든 환기 근육은 척수로부터 신경 지배를 받습니다. 횡격막, 보조 근육, 늑강근, 복부 근육 모두 척수 손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호흡 기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배뇨 반사 중추, 또 배변 반사 중추, 성 반사 중추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 수준 이상이 손상을 받으면 배뇨 조절에 영향을 주고, 또 항문의 스피인터 머슬의 수위적 조절이 상실이 돼요. 반사 발기는 일어나지 않지만 심리적인 발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손상 정도를 보면 손상은 완전 손상과 불완전 손상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완전 손상은 척수가 완전히 절단된 상태로 흔하지 않지만, 손상받은 부위 이하의 운동, 감각, 반사 기능이 완전히 소실된 상태를 말하죠. 불완전 손상은 흔하고 운동, 감각, 반사 기능이 복합적으로 손상을 입었지만 기능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감각과 운동의 상실 정도는 병변의 수준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특정한 신경로의 손상 여부가 반영되고 사지마비나 하반신마비가 초래될 수가 있어요. 척수 손상 범위는 5단계로 분류하고 여기에 보면은 미국 척수 손상 협회의 손상 척도를 많이 사용을 하죠. 척수 쇼크가 회복되기 전에는 완전 혹은 불완전 손상을 정확히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불완전 척수 손상 같은 경우에 첫 번째가 전 척수 증후군 anterior cord syndrome이라고 해서 23-58A를 보면 전 척수 증후군 환측의 운동이 환측의 운동 기능, 통각, 온도각이 상실이 되고 위치각, 진동각 및 촉각은 이제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가장 흔한 손상이 anterior cord syndrome, 앞에 척수 증후군이라고 해서 경추의 급성 굴곡 손상으로 초래되죠. 전 척수 동맥의 손상이나 경색으로 척수의 앞방향, 전방 3분의 2 부위에 백질과 회백질이 손상이 됩니다. 종양이나 급성 추간판 탈출증에 의해서 올 수도 있죠. 척수 정각의 손상이기 때문에 손상 부위 이하의 통각과 온도각은 상실하지만 촉각, 진동각, 위치각 등은 남아있고 운동장애는 상지보다는 하지가 더 심합니다. 그 다음에 Central Cord Syndrome이라고 해서 중심 척수 증후군. 자, 중심 척수 증후군, 상체 운동 기능과 감각 상실, 운동 기능의 불완전 상실, 방광과 장 기능 장애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센트럴 코드 신드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중년 또는 경수부의 과신전 손상을 받은 노인에게서 흔히 발생해요. 보통 C5, 7에서 가장 자주 오고 이거는 척수의 중심부 손상이에요. 운동장애는 상지가 하지보다 더욱 심할 수가 있어요. 특히 상지의 말단부인 손이나 손가락에 마비가 심합니다. 장과 방광 기능, 성기능 장애를 동반할 수도 있고 회복은 다양하지만 많은 환자에게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좋아질 수가 있죠. 측방 척수 증후군, 브라운 시쿼드 신드롬이라고 해서 자, 이 C번이 측방 척수 증후군, 환측의 운동 기능, 진동각과 위치각이 상실이 되고 비환측의 통각과 온도각도 같이 상실이 돼요. 척수의 반이 손상을 입은 편측 절단 시 발생을 하는데 손상받은 쪽 하부의 운동 부전과 촉각 압각, 위치각, 진동각, 고유 감각이 소실이 되고 반대측 하부에는 통각과 온도각이 상실이 됩니다. 칼로 찔리거나 총상 또는 회전 손상으로 척수의 한쪽에만 손상이 있을 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방 척수 증후군, posterior cord syndrome. 후방 척수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척수 후각의 손상이죠. 후척수 동맥이 손상이 되면서 압박 또는 디스크 탈출로 초래되는데 매우 드물어요. 진동각, 촉각, 위치 감각은 상실이 되지만 통각과 온도각, 운동 기능은 살아 있습니다. 코너스 메둘라리스 신드롬, 척수 원추 증후군이라고 해서 자, 이게 척수 원추 증후군이에요. 척수 원추 증후군. 이때 이제 이완성 하지가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척수의 끝부분인 L1에서 2의 콘 모양의 손상이죠. 골절이나 추간판 탈출증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흔한 후유증으로 요정체, 괄약근의 긴장도 소실, 변비, 발기부전 등이 있습니다. 운동장애에는 미약하지만 감각소실은 특징적으로
안장마취 또는 회음부와 둔부, 대퇴의 감각 소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말총증후군이 있는데 예전에 국가고시에서 한번 나왔었어요. 카우다, 코다, 카우다 혹은 코다, 카우다 이퀴나 신드롬, 카우다 이퀴나 신드롬 해서 말총 증후군이고 이 부위가 척수 부위의 이제 감각 상실로 오는 거죠. 말총으로 구성된 요수와 천수신경근의 손상으로 발생을 합니다. 신경근을 따라서 비대칭적으로 허약, 무감각,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 흔한 증상이 되고 신경인성 장과 방광이 올 수가 있습니다.